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블리가 어찌 보면 저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좀 더 알린 차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망친 차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마세라티를 보려고 왔는데 2025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차들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면 맨날 시승차 받아가지고 리뷰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뭔가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내 차가 있어야 그 차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돌아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차를 한번 하나씩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포르쉐도 갔었고 이전에 람보르기니를 가가지고 계약도 사실 했었죠. 그런데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마세라티입니다. 우리가 마세라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포들이 차는 차 아니냐, 잔고장이 많이 나는 차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MC20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그 희승이 보여드렸던 차 있잖아요. 그 차를 기점으로 마세라티가 다시 이전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그리고 제가 대전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마세라티가 좀 영업사원분들이 오래 좀 있기 힘든, 하지만 이분은 마세라티 외길 인생, 마세라티 판매왕 출신, 우리 이전에 한번 또 보여드렸던 우리 대단한 분인데 이 대전에 계셔서 오늘 함께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한번 둘러볼 거고, 새로 나온 그란투리스모 제가 리뷰도 해드렸었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잠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브랜드에 오래 계신 분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차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차의 가치가 진짜 뭘까 그리고 어떤 매력,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제가 반갑습니다. 이전에 우리 그레칼레였나요? 네. 그레칼레 신생할 때 같이 인사드렸던 우리 또 담당자분이신데 자기소개 한 번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세라티는 언제나 조팀장, 조세라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용호 팀장으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2025년 신차를 사려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마세라티 또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전에 마세라티라 그러면은 임포터가 수입을 해와가지고 약간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못 살리고 뭔가 네. 뭐 할인이랑 판매만 급급한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세라티는 엄청났잖아요. 심장의 두근거림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옆에 보면은 새로운 마세라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차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그란투리스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모델입니다. 저 역시도 마세라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 그란투리스모 때문이에요. 주행을 했을 때 느끼는 그 배기음, 사운드, 가슴을 울리는 이 소리들. 지금 이 차가 신형으로 나오면서 네. 좀 특이한 부분들이나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데 네. 이 부분이 대체 뭘까요? 우선은 마세라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 모델들은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란투리스모, 그다음에 콰트로포르테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그란투리스모, 그랜드 투어링, 네. 대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7세기 유럽 귀족들이 성령이 되거나 네.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전 세계 일주 2년에서 3년에 걸친 대여정을 갈 때 쓰였던 마차를 오마주한다가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7세기에도 네. 항상 마지막 종착지는 이태리였다고 합니다. 이태리. 네, 이태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명품이겠죠. 럭셔리 상품을 사서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와서 그쪽의 귀족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란투리스모 모델은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럭셔리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좀 긴 차대에서 나오는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란투리스모에도 GT라는 명칭이 붙나요? 그란투리스모는 GT가 그란투리스모의 약자이기 때문에 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두 가지 트림이 나옵니다. 네. 그란투리스모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그란투리스모 모데나 트림이 하나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란투리스모 트로페오, 인생의 트로페오. 승리의 상징 트로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트로페오가 있습니다. 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폴고레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하나 더 추가로 되긴 하겠네요. 왜냐면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전기차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뭐 700마력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트로페오는 이렇게 여기에 빨간 색깔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맞나요?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트로페오의 엠블럼 같은 경우 보시면 모스트 크롬화 되어 있어 살짝 블랙으로 틴티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안쪽에 코르셋, 레이싱을 뜻하는 붉은색이 안쪽에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있는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코르셋 라인에는 붉은색 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의 가치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냥 문짝 두 개라 그러면 그냥 스포츠카. 아, 맞죠. 네, 그냥 뭐 딱딱하고 불편한 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카와는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조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문이 두 개가 달린 투도어 쿠페형 차들을 전부 다 스포츠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스포츠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저희 차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란 투리스모입니다. 이 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슬로건 자체가 그겁니다. The others just trouble입니다. 남들은 단지 여행이에요. 다른 분들이 쓰는 GT는 GT가 아니란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소 오만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가 어떻게 보시면 휠베이스가 짧고 차체 크기를 짧게 만들어서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란투리스모는 옆에서 보시기도 웅장하잖아요. 3m 97 정도의 사이즈면 국산 차량은 사실 K7 정도의 그죠? 사이즈, 그 다음에 흔히들 그랜저나 얘기하는 뭐. 그랜저 정도 사이즈고요. 흔히들 많이 보시는 투도어 쿠페 중에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고 크다고 느끼는 게 벤틀리 컨티넨탈이 있을 맞아요. 건데요. 그거보다도 10cm 이상 커요. 10cm나요? 네, 와. 그러니까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나와 있고요. 네. 이 차가 휠 베이스를 가져가는 이유는 아까 저기 이제 우파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장거리 투어를 위한 고성능도 마찬가지지만 승차감 때문에 저희가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네. 서스펜션은 장착되어 있어요. 승차감이 편하다. 진짜 우리 소비자분들은 스포츠카라 그러면 진짜 딱딱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함이 스포츠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세라티는 이 브랜드 자체와 그다음에 승차감, 주행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제가 MC20 탔을 때도 놀랐어요. 디자인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되게 좀 뭔가 하드한 느낌을 맞습니다. 받는데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나름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롱로즈 쇼테크잖아요. 맞습니다. 앞이 길고 앞에 엔진, 그러니까 프론트 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에는 트렁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주행을 이야기할 때 무게 배분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황금 배율이라는 5대5. 네, 맞습니다. 아니면 보통 이제 엔진이 뒤에 있으면은 뒤쪽이 조금 더 무게 이제 파워가 더 많이 나간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이 그란투리스모는 이 무게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란투리스모 내지는 그레칼레 모델까지 무게 배분이 52대 48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마세라티들 같은 경우는 기블리, 르반떼, 콰트로포르테 전 차종 라인업이 무게 배분이 50대 50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타이트한 주행과 어떻게 보면 칼 같은 코너링을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과 운전을 주행할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가져갈 때는 앞쪽에 엔진이 있는 편이 좀 더 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세라티가 가장 잘하는 그란투리스모 장거리 투어를 고급스럽게 가는 구조화를 만들기 위해 무게 배분이 52대 4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쪽이 52, 맞습니다. 뒤에가 48. 네. 그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인 구동 시스템이 또 장착이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서 사실 무게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주행감은 제가 나중에 시승차를 받아서 좀 타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마세라티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컬러입니다. 옛날에는 마세라티가 그냥 판매량을 위해서 차를 그냥 무더기로 가지고 맞아요. 들어와가지고 네. 막 색깔도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야 이거 있으니까 그냥 싸게 줄 테니까 이거 사. 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바이원 진짜 고객이 하나부터 10까지 선택을 해서 옵션을 맞춰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선은 마세라티를 구매하신 방식이 대표님 말씀대로 우파님 말씀대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나만의 마세라티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마세라티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마세라티입니다. 저희가 보통 진리라고 생각하는 색감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검정색에 빨간색 시트, 맞아요. 아니면 뭐 흰색에 빨간색 시트 같은 그런 진리의 조합이 갖고 있는 모두를 위한 마세라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마세라티. 특별한 마세라티. 네, 한정판 차량들. 그때 저희가 행사 때 보셨던 네. 프리즈마나 내지는 뭐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서 75주년 한정판 차량들이 따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나만의 마세라티를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요게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모두만을 맞습니다. 위한 네, 모두를 위한 마세라티입니다. 딱 흰색의 레드죠. 이거는 뭐 국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진리죠. 네, 그냥.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컬러 보니까 진짜 이 이탈리아 차들
진짜 그 레드 컬러 네. 진짜 잘 뽑아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컬러예요? 우선 색상명 자체에서도 사실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네. 마세라티 상징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로쏘 그란투리스모라는 색상입니다. 네. 푸오리 세리아, 아까 대표님 말씀 나만의 마세라티, 맞춤 제작을 위한 특별한 마세라티 컬러고요. 네.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색상인데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선택하시거나 그란 카브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 색상을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색상을 선택하시면 70% 이상이 맞아요. 나만의 마세라티를 지금 전부 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그냥 대중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컬러가 제일 어울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런 특별한 차를 살 수 있는 기회나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이 차를 샀는데 무난한 흰색 검정 살 바에는 조금 더 금액을 주더라도 나만의 차, 나만의 컬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생각도 그거예요. 4천만 원 비싸죠. 네. 4천만 원이 웬만한 국산차 중형 차인데요. 한대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색깔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얘가 컬러가 이렇게 한 번 그냥 쓱 도장하는 게 아니라 몇 겹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3중 코팅 페인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깊이감에 있는 펄감이 나타납니다. 아. 마세라티의 펄이 정말 중요한 느낌이 뭐냐면 네. 이태리 모데나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차량이니까요. 그쵸. 네, 모데나의 상징 색상이 사실 노란색이래요. 금색 가까운 거죠. 아. 그 야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전구의 색상이 노란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시면 펄이 네. 다 금색에 가깝습니다. 노란색의 펄이 되어 있어요. 저희 마세라티 중에 노란색 차량도 있습니다. 지알로 코르세라는 차량인데 그 지알로 코르세는 펄을 또 그래서 노란색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럴 땐 마세라티 원래 상징 색상 아시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네, 파란색이죠. 파란색 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되게 오묘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동대문 DDP였나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마세라티 코리아 출범 행사에 갔었어요. 네. 그때 그란 투리스모를 가져다 놓고 컨셉카처럼 컬러를 여러 가지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보라 색깔 해가지고 75주년 아, 맞습니다. 컬러를 딱 만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마세라티가 이제는 진짜 이런 컬러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나 이런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알고 만들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나만의 차를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컬러와 색깔이거든요.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저희가 튜닝을 하거나 네. 외장을 바꾸는 건 사실 나만의 특별함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 마세라티는 그걸 넘어서서 푸오리 세리에를 하셨을 때 이름을 명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이름이 프리즈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프리즈마.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시장 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래서 주 팀장님과 함께 이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세라티나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이 전시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저는 의자, 테이블, 이런 뭐 조명, 벽지까지도 다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상징하기 위한 다 컨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비싸지 않아요? 보통 1인용 소파가 한 800만 원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을 레거시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동차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고객이 오셨을 때, 손님이 오셨을 때 환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환대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 보면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아티팩트들을 전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차, 여기 이 브랜드 공간의 이름이 레거시인 이유가 있습니다. 레거시. 네. 저희의 레거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산을 보여드리는 거죠. 마세라티 삼지창과 뭐 삼지창은 이렇게 맞습니다. 있고 자동차는 당연히 뭐 마세라티의 예전의 유산들. 맞아요. 근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그럼 이 마세라티에 관련된 사람들일까요?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게 이태리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위트,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첫 번째로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네. 마세라티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마르 가문이라고 해서 마세라티를 소유했던 가문이고요. 마세라티가 힘들었을 때 마세라티가 국외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될 거 생각하시지 않고 안 돼. 이거 이태리에 있어야 돼 라고 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 저희가 리스펙트하는 마음에서 모든 마세라티 전 세계 매장에 준시가 되어 있고요. 네. 아래쪽엔 조그맣게 보이시는 이분은 그럼요. 네,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마세라티의 본사, 일례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파가니까지 본사가 있는 네. 모데나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모데나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오페라 테너시니까요. 네. 마세라티 본사를 가서 배기음을 조율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야화도 있기도 맞아요. 하고요. 오피셜한 공식적인 문서가 없지만 다들 그렇게 했다더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세라티 워낙에 좋아하셨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타고 좀 즐거워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레거시는 전 세계 어디 마세라티를 가도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2000년대 저희가 레거시룸은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신규 저희가 전시장에 대한 리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신에 한번 우판형을 초청해서 그때 한번 또 뵈야죠. 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를 살 때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뭐 상품성만을 판단을 할 때는 대중적인 차들, 맞습니다. 대중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하이엔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차의 브랜드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역사 그리고 이 차도 대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1편으로 이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진짜 이 차를 살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 2편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시승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트림이나 이런 컬러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래쪽에는 저희가 네. 트림, 네. 내지는 저희가 마스라티의 레거시 차량들의 색상 컬러 칩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저쪽 끝에 보시면 저 뭐죠? 제 상장들. 아이고 저기 이제 그 네. 판매망, 네, 맞습니다. 전국 제 상장들이 되어 판매망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상장이 이만큼씩 있죠. 마세라티는 우리 조 팀장님이 아. 최고입니다. 게다가 지금 마세라티 살려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감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지금 아직 오프 더 레코드지만 네.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리아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점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프로모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 이상 가격을 할인해드리는 맞아요. 부분이 아닌 사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준비가 돼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둘 테니까 진짜 깜짝 놀랄 혜택이 있어요. 이거는 중고차 방어가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직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조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직접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특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쪽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요? 네. 네. 사실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네. 마스라티에 관련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분은 알베르토 소르디라는 분이십니다. 네. 사실 극작가세요. 희극인이시고요. 우리나라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태리에선 중요한 단어가 또 알레그리아입니다. 희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태리인의 위트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극작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분도 마세라티의 오너셨고요. 그래서 마세라티를 사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알레그리아를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만약에 마세라티를 딱 사면은 여기가 이제 사장이 하는 현장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아이, 하셔야죠. 100년 후에 제가 죽은 다음에 여기 네, 아무래도 사후에 저희가 좀 인정받는 추세라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가죽에 대한 소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폴토노라프라오가 최고 가죽이라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저희 차량에 쓰였던 가죽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란투리스모 붉은색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앞에 있는 프론트 뷰가 비슷하게 느끼시죠? 네. 와. 저게 1950년대 마세라티인 아세이 GCS라는 차량입니다. 네. 그 차량에서 나오는 그 실루엣을 지금 2020년대에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명품이라는 거는 럭셔리 상품이라는 거는 그쵸. 얼만큼의 시간과 역사가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나 명품은 뭐가 됐든 크게 맞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네. 소소하게 변화만 하고 그 큰 틀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맞습니다. 마세라티 역시도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거든요. 맞습니다. 이 커다란 이 디자인, 그다음 이 컬러 이거는 네. 지금의 마세라티에서도 볼 수 있는 헤리티지라고 네, 현대적인 재해석을 해서 생각이 보여드리고 좀 있습니다. 들긴 합니다. 저희 사실은 네. 1층에 있는 레거시룸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위트 있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태리는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항상 에스프레소 잔에 네. 사실 그래도 필요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운 물 내지는 따뜻한 물을 따로 준비해드립니다. 역시 팀장님, 그러면 이쪽이 상담 룸인가요? 맞습니다. 상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전시장으로 오는 것까지만 힘들지 네. 오면 조 팀장님과 상담하고 차 타보잖아요. 그러면은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그런 입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또 마세라티라고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세라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히 반성하고 마세라티 전시장 방문한 게 잘 모르고 중고차 가격만 판단을 하니까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옆에 지금 보면 그레칼레가 이렇게 옆에 있고 네. 뒤에 이제 그란투리스모, 저는 사실 이제 시승차이기도 해서 만약에 그란투리스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전에 우리 또 조 팀장님한테 연락하면은 이 시승차 전국 어디든 또 저번 주에 부산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 가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네. 말고 뭐 그란투리스모 시승차를 타보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조 팀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블리가 어찌 보면 저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좀 더 알린 차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럼요. 하나는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망친 차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니까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왜냐면 우리가 마세라티 옛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3억 4억 하는, 맞아요. 페라리보다도 오히려 보면 판매량도 더 많고, 네. 페라리가 10대 팔릴 때 마세라티 20대 팔리는, 맞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이탈리아의 진짜 럭셔리 카 이미지가 있었는데, 기블리가 1억 미만, 1억 언저리 나와가지고 엄청 팔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마세라티가 갖고 있는 오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AS 고장이 잘 난다는데요. 맞아요. 사실 저도 지금 마세라티 8년째 있으면서 저희 차량 고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보통들 보일 수 있는 고장 정도의, 사실 차라는 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게 중고차로 넘어가면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마세라티가 인증 중고차 상사로 넘어가면 보통 구입하실 때 보통 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시더라고요. 보증보험이 가입하신 분들은 내 차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부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품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공식 센터가 아닌 외부 업체에서 하는데요. 외부 업체에서 바꾸면 마세라티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마세라티는 OEM 부품이 없어요. 맞아요. 네, OEM이 없어요. 페라리도 OEM 부품이 없고요. 네. 저희는 공식 부품만 있는데 그분들이 공식 센터의 부품을 사용하는 게 아닌 다른 OEM 부품이 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OEM이 저희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걸 보니까 OEM이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중국에서 제품을 맞아요. 만든 카피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쓰기 시작하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저희는 원래 아세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고치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 터지고 여기 하나 터지고 여기 하나 터지고 여기 하나 터진 것 같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통으로 바꿔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그러면 고질병이 없냐? 고질병이 있죠. 고질병이라는 표현도 너무 웃긴데 고성능 차들은 사실 냉각수나 플라스틱 맞아요. 통이 경화가 네. 돼서 깨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저희도 고출력의 레이싱 DNA를 갖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그런 부분 정도밖에 없지 사실은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고차를 2번, 3번 넘어가면서 차가 오히려 더 망가지죠. 그래서 중고차를 다루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블리는 다른 건 다 고장이 많이 나는데 엔진 미션만 말짱하다. 그 페라리 람보나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차를 타셨던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센터를 가면 뭐가 됐든 다 그냥 통째로 갈으라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원래 그 매뉴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갈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만 떼가지고 갈면은 그 임시방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게 고장나거든요. 물론 그리고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맞습니다. 그 부품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뭐 부싱이나 서스펜션 이런 고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면서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그냥 대충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센터를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금 마세라티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마세라티 코리아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여러 네. 가지 저희가 마세라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 맞아요. 만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저희 이제 와이프가 2018년식 마세라티 기블리 타고 있고요. 네. 저는 또 더 가죠. 더 아래로 가서 2006년식 쿼트로포트를 타는데요. 네. 그 중고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래된 연식의 마세라티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같은 연식의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완전하게 다른 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어떻게 보면 제 고객님이 또 이 차량을 재구매를 하셔가지고 마세라티가 재구매가 30%가 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의 차를 제가 인수를 했는데 정말 잔진동 하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센터만 가셨거든요. 그죠. 7년 동안. 근데 오히려 비슷한 연식의 다른 차를 봤는데 막 맞아요. 요동을 치는 거죠. 네네. 차량 진동도 완전히 없는 게 결국에는 이게 어디서 수리를 하고 누가 관리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 차는 어떤 차인가요?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그레칼레 모데나 모델입니다. 네. 마세라티의 본사가 있기도 하고 네. 페라리의 본사가 있기도 하는, 흔히들 이태리에서 모토벨리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스포티한 느낌의 그레칼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모데나. 맞습니다. 모데나입니다. 이 봐도- 모데나 볼로냐가 정말 중요한 게 네. 마세라티가 처음 시작된 곳도 볼로냐, 모데나의 바로 옆 공간이기도 음.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태리의 슈퍼카 브랜드의 모든 본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마세라티, 그쵸. 그다음에 파가니까지. 차가니까지. 네. 요게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그란투리스모잖아요. 맞습니다. 1층에서 보셨던 차량하고 외장의 색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로 앱솔루토라고 해서 기본 컬러입니다. 기본이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5가지 컬러가 기본형으로 나오고요. 네. 그 위에 나머지 컬러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마세라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컬러라 그러면은 추가 비용이 없는 맞습니다. 컬러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 컬러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트로페어네요. 맞습니다. 얘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죠? 3억 1천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마세라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옵션에 따라서 차량 금액이 다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보통들 저기 폴쉐나 네.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페라리랑 비교를 하신 경우에서 네. 옵션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오히려 페라리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네.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쓰냐, 어떤 색상을 쓰냐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지. 맞아요. 여기서 옵션 다 드는 거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자, 요 옵션에 대한 거는 저기 또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팀장님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저를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곳이 옵션을 선택하는 맞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네. 보시면 이쪽에도 마세라티에 상징하는 블루 색상의 아트월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마세라티의 각 그 모델들의 휠이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가죽 소재에 대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색상 컬러 칩 같은 경우는 MC20에서 사용됐던 컬러 칩, 내지는 아래쪽에는 그냥 기존에 보셨던 기블리, 그리고 한때 콰트로 포르테에서 보셨던 색상 컬러 칩이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래쪽에는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사용되었던 네. 전통적인 마세라티의 컬러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세라티 어떻게 보면 역사와 헤리티지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1910년도, 20년도에 네. 나왔던 컬러들도 다 지금 준비가 되어 맞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쪽 아래에는 저희가 2000년대 그산 컬러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때 쓰였던 컬러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제 그란투리스모의 색상부터 옵션부터 다 보실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박스가 나눠져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차량을 만들 때 네. 무념의 상태에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걸 만들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제를 두 개를 선택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세라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코르세, 인테리어로 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른쪽에는 푸추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색상과 컬러감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전통적이고 클래식하지만 레이싱을 담고 있는 그런 색상을 볼 수 있는 컬러 칩과 네. 나머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큰 틀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럼 일단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봐도 생각이 나는 컬러들이 몇 개 있지만 슈트라부터 한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슈라 라인업 같은 경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색감일 것 우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네. 원색에 가깝고 여러 가지 좀 더 눈에 띄는 색상이 있죠. 저도 요거는 저는 이 색이 확 뜨르더라고요. 네. 하이퍼 그린 색상이고요. 이게 AI 아쿠아 레인보우라고 색상이 되는데요. 오, 지금 네. 보시면 블루 계열 같지만 네. 사실 하얀색도 보이고요. 와. 네, 퍼플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레인보우라고 좀 표현한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바로 마세라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 바이 원 같은. 그랑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가죽 소재와 네. 안쪽에 있는 보실 수 있는 컬러 스트라이프 라인 네. 내지는 스티치 같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스티치 이렇게 있네요. 네, 우와.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러 네. 가지 정말 나만의 마세라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우와. 될 것 같습니다. MC20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이제 이게 레이싱 스트라이프 맞아요. 넣었을 때 앞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게 마세라티가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것도 안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소재잖아요. 네, 가죽을 알칸테라의 안쪽 색감을 초록색 내지는 퍼플 블루 계열을 선택 가능할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자, 됩니다. 요것만 해도 굉장히 화려한데 지금 요거는 뭔가요? 저 이것도 가죽 소재 선택을 팀장님,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네. 마세라티 푸오리 세리가 정말 장점이 네. 이태리 친구들 아시겠지만 자존심이 좀 있잖아요. 네. 선택하셨을 상황이 네. 남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마세라티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가 네. 일본에 있습니다. 네. 연락이 옵니다. 이거 진짜 맞냐라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한 분 또 오시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요? 푸오리 세리를 만드는 메이커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에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맞아라고 맞아요, 물어보실 맞아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하시면. 왜냐면은 가장 네. 인기가 많은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보통 뭐. 저희가 현재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외장 컬러 같은 경우로 선택하신 경우가 정말 많고요. 네. 실내는 일부러 스탠다드하게 검정색을 가시거나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좀 화이트 계열로 가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차를 선택할 때 내가 탈 때 이거 지저분해질 거니까 맞아, 검정색을 맞아. 쓴다고 얘기하시나요? 네.
화이트 계열 저희 추천드립니다. 네.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네, 잘 어울려요. 지금 밑에 있는 차들도 네. 다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계열이죠. 맞아요. 자, 지금 우리가 미래를 봤는데 이게 또 기존의 마세라티 하면 레이싱 또 맞습니다. 빼올 수가 없잖아요. 모터스포츠. 맞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됐고 네. 저희가 보통 F1 레이싱 50년 이상 한 브랜드기도 하니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그 실제 차 컬러를 맞습니다. 적용했었던 그런 카탈로그라고도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색상 컬러를 직접 보실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웹상에서도 저희가 오시면 MXE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네. 나만의 마세라티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수 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MC12의 그 딱 그 컬러와 그 조합 아닌가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MC20, MC12에서 볼 수 있는 색상 조합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게 레전드와 이코나라고 해서 네. 저희가 또 한정판 차량이 아마 국내에도 나올 겁니다. 진짜요? 네. 이걸 아는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아는데 그렇죠. MC12의 느낌을. 뭐 요즘 세대는 사실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이게 네. 진짜 마세라티의 되게 역사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이퍼카니까. 선택도 MC12 트리뷰토입니다. 트리뷰토 헌정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정 컬러네요. 네, 와, 되게 맞습니다. 멋있다. 이거 딱 보자마자도 눈 싹 붙더라고요. 이거 아마 문찬이 모를 걸 알아? MC 12 맞죠? 네, 맞습니다. MC12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 레이싱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레이싱은 네. 붉은색 계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블루 계열이죠. 마세라티 상징하는 블루 계열이 저희 선택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이게 밑에 있는 컬러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로쏘 마그마라는 색상이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마그마 묘한빛을 선택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색깔 되게 예쁘다. 그렇죠. 이 노란색도 사실 마세라티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데나에 대한 상징 색상이 노란색이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알로 모데네세.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모데나의 상징 색상 중에 하나죠. 야, 이게 요게 이제 햇빛에 보면 파란 색깔 펄감이 느껴지는 컬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세라티 그라칼레 트로페오 한정판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외장 컬러가 지알로 코르세였습니다. 그 두 대가 이제 국내에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 두 대의 그 소유주분들 두 분 다 제 고객이시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누가 팔아요? 근데 네, 그거 제국이신.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전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만의 차, 나만의 네. 컬러.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 팀장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컬러는 어떨까, 이런 조합은 어떨까 한 번씩 진짜 이 상담을 받는 것도 되게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알로 코르세를 출고하셨던 분의 네. 저희가 그 느낌은 아직도 저는 감회가 새로운데요. 아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그 차량이라고 하시면서 그럼요. 마세라티를 오신 분들은 꿈을 이루러 오신 거고 그럼요. 저는 꿈을 이뤄주기 위한 사람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딨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판다, 꿈을 산다. 그죠? 저는 그래서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가슴을 울려야 이런 하이엔드 가슴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이거 뭐예요? 보통 저희가 스트라이프 라인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이태리어로 트리콜로네라고 합니다. 저희가 트라이 컬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초록색, 흰색, 빨간색. 이태리의 그 국기 색상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차량에 중간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가로 하면은 꽤 비싸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기천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꼭 뽑아서 보여드렸냐면 이거를 랩핑으로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랩핑으로 구현하기에는 그 진짜 본질의 느낌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트리콜론에 내지는 스트라이프 컬러를 씌우는 게 네. 내 차에 씌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씌우는 사람의 수명과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네. 진짜 많이 여유가 된다면 물론 이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조금 약간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의 시간과 생명을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늦어지긴 하지만 나만의 차를 생각을 한다면 저도 한번 넣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만약에 산다면 꼭 한번 넣어보고 싶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차들에서는 넣어보고 싶은 거죠. 자, 진짜 오늘 제가 마세라티 조 팀장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세라티를 구매할 때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조 팀장님 하나밖에 아직 물론 뭐 다른 대단한 분들도 많아요. 네, 말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요. 대단한 아유. 분들도 많은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머물고 또 마세라티에 대한 역사와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아는 분이 파는 거와 모르는 사람이 파는 거와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마세라티 코리아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은 진짜 그냥 판매량이 급급했어요. 근데 사실 하이엔드 브랜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술품이나 이런 가치를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 팀장님이 그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를 원래 이제 시승하러 왔지만 시승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진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오늘 구매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리만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 멘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는 1914년도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거리와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제 채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언제든 기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세라티는 영원하게 언제나 조 팀장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희가 우리가 네. 나중에 그 요즘에 저희가 준비하는 코너 중에 네. 블라인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눈이랑 손을 다 구속을 한 상태에서 네. 차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초록빛과 모델은 차이 나죠. 마세라티라는 차는 진짜 색깔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우리 조 팀장님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딱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출연해 주실 거죠?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맞추는지. 아, 어쨌든 마세라티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조 팀장님 고정 댓글에 유튜브 채널이랑 연락처 남겨둘 테니까 그냥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직접 물어보고 대전이라고 해서 너무 멀다라고 느끼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조 팀장님이 진짜 어디든 오세요. 그러니까 상담 일정, 시승 일정 잡아가지고 한번 연락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전시장을 방문해서 제가 둘러봤었던 이 코스를 그대로 경험을 해보고 맞습니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차를 타야 이 차의 진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중고차에서 나오는 뭐 감가가 이거 이제는 바뀔 겁니다. 지금 마세라티 코리아가 하는 행보를 보면 다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천천히 바뀌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마세라티 코리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 팀장 같이 우리 밑에서 받쳐주시는 정말 든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세라티에도 이제 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진짜 사인하러 올 테니까 그리고 저 영상을 보고 오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조건이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